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행의 배경으로서가 아니라 예상치 못한 주인공, 숨겨진 연결고리, 그리고 기이한 기록들을 가진 시스템으로 말이죠. 어느 도시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채널의 지리적 분포를 파악하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비 온 뒤에 늘 푸른 숲처럼 가볍고 다정한 하루, 그리고 변함없는 기분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지루하지 않으면서도 세부 사항을 존중하며 짧고 정확하게 사실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외로운 거북이 한 마리가 군도의 상징이 되었지만 시간과의 경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갈라파고스 제도의 조지는 첼로노이디스 아빙도니 종의 마지막 생존자로 멸종된 종을 위한 미래 박물관의 전시물처럼 살았습니다. 눈에 띄고 보호받았지만 시간은 촉박했습니다. 1971년 핀타섬에서 발견된 그는 낮은 등껍질, 잔망경 같은 목, 그리고 오랜 세월의 피로감이 엿보이는 눈빛을 지녔습니다. 몸무게는 약 80에서 90kg, 175에서 200파운드, 등껍질 길이는 약 1m, 약 3피트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가까운 종 중에서 짝을 찾아주려 노력했지만 구애와 산란은 있었으나 알은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자연은 때로 그 정확함에 있어 완고합니다. 이 개인적인 비극 뒤에는 인간의 큰 실수에 대한 지도가 있습니다. 도입된 염소들이 핀타섬을 황폐화시켜 거북이의 먹이를 빼앗았고 염소를 제거한 후에도 시간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조지는 2012년에 사망했으며 그 날짜는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멸종은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과정이며 어느 순간 갑자기 너무 늦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후 군도에서는 잡종을 찾고 종을 복원할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더 정직한 교훈은 희귀종은 개별적으로 구할 수 없으며 이름뿐 아니라 동사, 존재까지 살아있을 때 그들의 집인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다른 보이지 않는 외로운 존재들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켰다면 아래에 이에 대해 써주십시오. 그들을 지원하는 목록을 함께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이러한 주제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되고 여러분이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시청해주시고 그냥 지나치지 않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숲이 말을 한다는 말은 지하의 파이프라인 망을 보기 전까지는 마치 동화처럼 들립니다. 이것은 균근 네트워크, 즉 서로 다른 나무의 뿌리를 탄소와 신호의 공동 교환기로 연결하는 아주 가는 균사체입니다. 균사의 직경은 약 2에서 5 마이크로미터, 사람 머리카락 굵기의 10에서 30배에 불과하지만 찻숟가락 한 스푼의 흙에 포함된 균사의 총 길이는 수 킬로미터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작은 큐브 크기에 말 그대로 수 마일의 전선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탄소 동위원소를 이용한 실험 결과 이웃한 나무들이 서로 월급의 일부, 즉 광합성을 통해 생성된 당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한 나무가 그늘에 있고 다른 나무가 햇볕에 있을 때 그렇습니다. 묘목에 대한 이러한 영양 공급의 비율은 추정치에 따르면 하루 균형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어머니 나무, 즉 오래되고 튼튼한 나무는 가족에게 자원을 분배하고 그 대가로 화학적인 푸시 알림을 받습니다. 곤충의 공격, 가뭄, 손상 등의 정보를 받으면 이웃 나무들은 예정보다 일찍 방어 메커니즘을 작동시키고 쓴맛 물질을 합성하며 물 대사를 변화시킵니다. 네트워크를 통해 어떤 물질, 탄소, 질소, 신호 분자가 어느 정도의 양으로 이동하는지는 균류의 종류, 습도, 계절에 따라 다릅니다. 순수한 텔레파시는 없지만 촘촘한 물류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도시의 한 구역을 상상해 보세요. 지하실들이 파이프로 연결되어 겨울에는 어떤 주민은 관합하고 여름에는 다른 주민이 빚을 갚고 관리자는 즉시 경고를 보냅니다. 숲은 이런 식으로 작동하며 그래서 고립된 고령의 나무를 베어내는 것은 종종 지역 전체의 연결망을 끊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공원에서 서로 다른 수종의 수관이 마치 서로에게 빛을 가리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사실을 알기 전과 후,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숲의 인터넷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변했는지에 대한 관찰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사하라 사막은 영원한 사막일까요? 그렇다면 불과 6천에서 8천년 전 이곳에서 하마가 헤엄치고 물 위로 펠리컨 떼가 날아다닌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기후 지도는 약 14,500년 전부터 5,500년 전까지의 아프리카 습윤기에 지구의 세차운동으로 인해 여름 태양이 북위 15에서 25도를 더 강하게 비추면서 몬순이 수백 킬로미터 북상했음을 보여줍니다. 비는 사바나를 풍요롭게 했고 거대한 메가차드 호수는 독일 약 11만 5천에서 13만 5천 평방마일과 맞먹는 약 30만에서 35만 제곱킬로미터의 면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타실리 응아제르 동굴에 수영하는 사람들과 사냥 장면은 판타지가 아니라 사라진 강가에 자리 잡았던 사람들의 생활 기록입니다. 강수량은 고르지 않아 어떤 곳은 계절성 폭우가 내리고 어떤 곳은 늪지대가 이어졌지만 전반적인 모습은 명확했습니다. 푸른 사하라는 수천 년간 살아 숨쉬었습니다. 그러다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몬순이 물러가고 증발량이 유입량을 초과하자 식생은 습기를 붙잡지 못했고 불과 수세기 만에 먼지가 다시 세력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일강 쪽으로 이주하여 사냥을 목축으로 바꾸었고 사막에는 물고기와 하마의 흩어진 뼈만 남았습니다. 오늘날 같은 먼지가 피드백 작용으로 대서양을 건너 운반되어 연간 수만 톤의 인을 아마존 지역에 공급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과거의 비료가 다른 대륙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는 기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메커니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연은 지구의 궤도, 식생 또는 인간에 의해 안정적인 상태 사이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얼마나 빨리 일시적이 될 수 있는지 알게 하십시오. 네 번째 사실, 비버는 운하의 방해꾼이라는 말은 밤샘 작업 한 번으로 개울이 저수지들로 변하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익숙한 말처럼 들립니다. 유럽 비버 캐스터 파이버와 북미 비버 캐스터 캐나덴시스라는 두 개의 세계적인 팀은 동일한 방식으로 작업합니다. 점토를 적시고 나뭇가지와 통나무로 지지하고 꼬리로 다져 넣으면 높이 0.5에서 1.5m, 길이 수십 미터의 댐이 완성됩니다. 캐나다의 기록은 약 850m, 약 0.53마일에 달합니다. 녹슨색의 치아는 자연의 장난이 아니라 범랑질에 함유된 철분 때문이며 앞니를 강화합니다. 이 치아들은 일주일에 수 밀리미터씩 자라며 나무를 갉아 마모됩니다. 선호하는 나무는 버드나무, 사시나무, 포플러로 부드러운 목재, 빠른 성장, 5에서 20cm, 2에서 8인치의 적절한 직경이 작업하기 좋습니다. 보금자리는 보온병 집으로 입구는 수중이며 내부는 건조한 방으로 되어 있어 밖이 얼어 있어도 털과 따뜻한 공기가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연못은 홍수를 완화하고 지하 수위를 수십 센티미터 높이며 침전물을 가라앉히고 더위 속에서 물을 위한 차가운 냉장고 역할을 하며 치어, 개구리, 사양쥐, 수달의 은신처가 됩니다. 비버는 거품 소리로 물이 새는 것을 감지하고 밤에 5에서 10분 정도면 막아냅니다. 물살이 너무 강하면 사람들이 댐 붕괴 없이 수위를 유지하는 숨겨진 파이프와 같은 미끼를 설치합니다. 이는 도로와 생태계 사이의 타협점입니다. 강둑을 따라 걸으며 발자국, 갉아먹은 흔적, 능선을 넘는 물의 흐름 같은 미세한 디테일을 살펴보세요. 이것은 살아있는 수력 공학 교과서입니다. 근처에 비버 연못이나 개울의 새로운 댐이 있습니까? 관찰한 지역과 월을 알려주시면 밤의 장인들에 대한 미니 지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실, 아마존은 지구의 허파라는 말은 멋지지만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흔한 오해. 아마존 열대우림이 전 세계 산소의 20%를 생산하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마존의 숲은 낮 동안 활발하게 광합성을 하지만 밤이나 낙엽층에서는 식물, 동물, 미생물의 호흡으로 인해 거의 모든 산소가 소모됩니다. 연간 순수 산소 배출량 측면에서 볼 때 크고 성숙한 숲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대기 중 산소의 장기적인 축적은 잎이 많은 곳이 아니라 유기물이 영구적으로 순환해서 제외되는 해양 퇴적물과 이탄지, 또는 철과 황이 산화되어 환원된 형태를 가두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숲은 다른 이유로 매우 중요합니다. 바이오매스와 토양의 탄소를 저장하고 증발을 통해 지표면을 냉각하며 나는 강이라 불리는 수증기 순환을 일으키고 수천억 그루의 나무가 대륙의 강수 패턴을 조절하는 기후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또한 전 세계 광합성의 약 절반은 해양에서 이루어집니다. 미세한 시아노박테리아와 규조류가 조용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만약 친구가 자신 있게 아마존은 우리의 허파라고 말한다면 부드럽게 정정해주세요. 우리의 허파는 안정적인 탄소와 물의 순환, 그리고 유기물의 느린 매몰입니다. 숲은 이 시스템의 심장이지 이익을 내는 산소 공장이 아닙니다. 이러한 정확한 설명은 정글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중요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패닉이나 과장 없이 신화를 냉철하게 분석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좋아요를 누르거나 중요라고 짧게 댓글을 달아 지지를 표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형식을 계속 진행할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생명체는 대왕고래가 아니라 우리 발밑에서 조용히 살고 있으며 가을에는 단순히 버섯이 나왔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미국 오리건주 마리어 구규림에서는 아밀라리아 속 A 오스토야의 A 솔리디페스 종으로 기술된 한 클론이 약 965헥타르, 즉 약 9.65km 제곱, 약 3.7평방마일에 달하는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작은 도시의 규모와 비슷하며 표준 규격 축구장의 약 1350배에 달하는 크기입니다. 유전적 분석 결과 침엽수 입더미 아래에는 이웃들의 무리가 아닌 단일 유기체, 즉 하나의 신분증이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주요 본체는 균사체로 밀리미터 두께의 흰색 실과 수 센티미터에서 수 미터에 걸쳐 토양과 목재를 기어다니며 나무 껍질을 뚫고 나무의 밀을 빼앗는 검은색 코드 같은 뿌리줄기, 리조모프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잘 알려진 버섯인 자실체는 단지 계절적인 간판일 뿐이며 실제 주인은 수천 년 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대의 네트워크입니다. 아밀라리아 속에는 그림자 극장도 있어서 일부 종의 균사체는 희미한 녹색, 여우뿔을 내뿜으며 숲이 어둠 속에서도 숨쉬고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이 기록의 역설은 거대한 생명체가 동시에 엔지니어이자 병원균이라는 점입니다. 약한 나무들을 제거하여 생태계를 재편하고 그 뒤를 곤충, 딱딱구리, 어린 새싹들이 따릅니다. 다음에 흰 맥이 부채꼴로 퍼진 그루터기를 보게 된다면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당신은 시청은 없지만 통신망을 가진 도시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연의 극한 기록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더 많은 기록이라고 적어주시면 가장 이상한 챔피언들의 후속편을 모아드리겠습니다. 7번째 사실, 일본어 단어 코모레비, 목노래를 러시아어로 번역해보세요. 그러면 언어가 때로는 우리가 보도록 가르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단어는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햇빛을 의미하며 이 단어를 알게 된 후 숲은 마치 초점을 바꾸는 듯합니다. 나뭇가지의 기하학적 패턴, 바람의 리듬, 빛의 알갱이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과학에도 자신만의 시적 감성이 있습니다. 패트릭 코르는 1960년대에 제안된 용어로 마른 땅에 내리는 비 냄새를 뜻합니다. 그 뒤에는 토양 박테리아가 생성하는 분자인 지오스민이 숨어 있습니다. 인간의 이 분자에 대한 감지 역치는 리터당 극소량의 나노그램, 즉 거의 흔적에 불과합니다. 빗방울이 먼지에 부딪히면 수많은 거품 에어로졸이 터져나오며 그 냄새는 즉시 활성화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자연이 바람에 이름을 부여합니다. 보라는 디나르 알프스에서 불어오는 얼음 같은 하강풍으로 시속 40에서 60m, 90에서 135mph의 돌풍을 동반합니다. 시로코는 사하라 사막에서 불어오는 따뜻하고 습한 바람의 사자이며 멜테미는 에게해 여름의 거친 북풍, 하르마타는 기니만의 건조한 안개입니다. 단어가 있으면 언제 덧문을 닫아야 할지, 먼지를 기다려야 할지, 물을 더 마셔야 할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어는 블루를 시니와 골루보이로 아름답게 나누었는데 이는 심리언어학 데이터에 따르면 색상 인식의 경계를 이동시켜 세상이 더 정확하게 분할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북극권 민족에게는 눈을 나타내는 수백 가지 단어가 있다는 밈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네네트족과 포모르족에게는 썰매와 어부를 위한 생존 언어인 눈의 층이나 껍질, 신선함을 나타내는 실용적인 어휘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언어는 광학 렌즈와 같아서 렌즈가 섬세할수록 날씨나 계절의 변화를 더 일찍 감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지역에서 가장 좋아하는 자연 관련 단어는 무엇인가요? 폭풍, 성회, 저수위, 건풍. 당신의 단어 하나와 그 단어가 당신에게 특별한 이유에 대한 짧은 이야기를 써주세요. 관찰자들의 생생한 어휘 사전을 모으는 것은 흥미로울 것입니다. 100년 전 밤은 벨벳돔처럼 짙고 별이 가득했지만 오늘날 대도시 거주자에겐 은하수는 드문 손님이거나 때로는 교과서 속 신화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거리, 마당, 건물의 외벽에 쏟는 빛은 하늘의 풍경을 바꿀 뿐만 아니라 수많은 종의 깨어있는 시간을 확장시킵니다. 생물학자들은 단순한 숫자를 좋아합니다. 보름달은 약 0.1에서 0.3럭스인 반면 일반적인 가로등은 10에서 30럭스입니다. 우리에게는 단순히 더 밝은 것이지만 야행성 곤충에게는 나침반의 오작동을 의미합니다. 많은 나방들이 달 탐색을 이용해 먼 광원에 일정한 각도를 유지하여 직선 궤적을 그리지만 가로등처럼 가까운 광원에서는 같은 각도를 유지해도 곤충이 나선형으로 회전하다가 탈진하거나 칼새에게 잡아먹혀 죽습니다. 철새들은 별과 자기장을 따라 비행하지만 유리 외벽, 크레인 및 경기장의 조명이 안개 속의 헤드라이트처럼 그들을 유인합니다. 이로 인해 밤의 충돌, 경기장 위를 나는 지친 새떼, 길 잃은 여행자들의 리듬이 흐트러집니다. 도시의 식물은 잎을 더 오래 유지하고 잠드는 시간이 늦어집니다. 광수용체가 추가 시간을 받아들이고 나무는 준비 없이 겨울을 맞이합니다. 조명이 켜진 해변의 바다거북은 은빛 파도 가장자리 대신 산책로 쪽으로 방향을 틀며 거리의 LED가 바다 반사광보다 밝습니다. 밤에는 복귀를 위한 처방이 있습니다. 차가운 램프 대신 따뜻한 램프, 차양과 지향성 조명, 동작감지 센서, 그리고 가능한 한 어둡게, 가능한 시간에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욕이 아니라 정밀한 조정입니다. 가로등 없이 은하수를 볼 수 있었던 장소를 기억하십니까? 초원, 마을, 산길과 같은 곳 말입니다. 그 장소와 달을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에 침묵과 어둠의 지도가 생겨 우리가 그곳으로 가서 우리의 네온 행성이 실제로 얼마나 높은지 기억할 수 있도록 합시다. 실천해 봅시다. 주말 동안 보조금이나 특수 장비 없이도 마당이나 발코니의 생태계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먼저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 즉 유리부터 시작합시다. 새들은 하늘의 반사가 아니라 허공에 부딪힙니다. 여기서 EX4라는 간단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유리창에 눈에 띄는 그림을 그리되 간격은 5x10cm, 약 2.4인치를 넘지 않도록 하세요. 줄무늬, 점, 스텐실을 이용한 마커 그림 등이 좋습니다. 중앙에 큰 스티커 하나만 붙이는 것은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빛은 두 번째 지렛대입니다. 차가운 LED를 따뜻한 색 2700K 이하로 교체하고 햇빛 가리개를 매달아 빛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동작감지 센서를 설치하세요. 이렇게 하면 곤충과 새의 항해를 방해하는 수십 개의 불필요한 럭스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습기는 세 번째입니다. 돌 섬이 있고 2에서 3일마다 물을 교체하는 깊이 2에서 5cm, 1, 2인치의 얕은 세모이통은 모기 유충을 막고 벌과 박새에게 기회를 줄 것입니다. 비의 규칙을 기억하세요. 10m 제곱 지붕에 1mm의 강수량은 10리터, 약 2.6갤런의 물을 제공하며 40m 제곱 지붕에 10리터의 폭우는 관계용으로 400리터, 약 105갤런을 제공할 것입니다. 식물은 네 번째입니다. 계절에 따라 넥타 계단을 심으세요. 이른 봄에는 크로커스와 페렴구균, 여름에는 수레국화와 라벤더, 가을에는 에스터와 세덤입니다. 열매 맺는 관목, 예를 들어 마가목이나 민들레를 추가하면 수분 매개자와 집박이 모두에게 먹이를 줄 수 있습니다.
잔디는 5번째입니다. 면적의 최소 20%를 3에서 4주 동안 깎지 않고 두면 곤충 다양성이 즉시 증가합니다. 마른 잎을 5에서 7cm, 약 2에서 3인치 두께의 멀치로 사용하세요. 이것은 습디, 은신처, 그리고 토양 생명체입니다. 야생벌을 위해는 길이가 15에서 20cm, 약 6에서 8인치인 속이 빈 줄기 묶음과 3에서 8mm 구멍이 있고 깊이 10에서 15cm, 약 4에서 6인치인 나무 호텔이 적당합니다. 뒷면은 막혀 있고 비를 막는 지붕이 있어야 합니다. 기생충 번식을 막기 위해 1년에 한 번 모듈을 교체하세요. 또한 울타리 옆에 손바닥 굵기의 나뭇가지로 고슴도치 덤불을 쌓아두세요. 이것은 많은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겨울 보금자가 될 것입니다. 이 미니 체크리스트를 저장하고 이번 주에 실행할 수 있는 항목을 하나 표시하세요. 7일 후에 무엇이 가장 효과적이었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짧은 보고서를 작성하십시오. 베네수엘라 카타툼보강 하구의 마라카이보 호수에서 마치 간판처럼 켜져서 거의 매일 밤마다 이어지는 뇌우를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신화가 아니라 실제 현상입니다. 이곳에서는 지형이 대기를 악기로 만듭니다. 호수의 얕은 물 위에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상승하면 안데스 산맥의 산등성이들이 세면에서 이를 받쳐줍니다. 맞바람, 증발, 강한 대류 현상이 정난운의 컨베이어 벨트를 형성합니다. 관측 및 위성 데이터에 따르면 이 쇼는 연중 수백일, 종종 200일 이상, 심지어 250에서 300일에 가까운 날 동안 한 번에 8에서 10시간씩 분당 수십 번의 섬광 연발과 함께 진행됩니다. 번개의 밀도는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수준 중 하나로 연간 제곱킬로미터당 수백 번의 방전으로 측정됩니다. 멀리서 보면 무언의 등대처럼 보입니다. 뇌우 기둥은 주로 구름 안에서 빛나고 천둥 소리는 멀리서 희미해집니다. 선원들은 이를 마라카이보 등대라고 부르며 소리 없는 섬광벽을 따라 항로를 잡았습니다. 추가적인 연료에 대한 아름다운 가설도 있습니다. 바로 삼각주의 늪지대 메탄인데 하지만 그 역할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가연성 가스 자체보다는 공기 순환과 습도가 우선적으로 중요합니다. 건조한 해나 엘니뇨 기간에는 쇼가 잦아들지만 비가 많이 오는 해에는 더욱 격렬해집니다. 이처럼 기후와 지형이 하나의 스위치를 조작합니다. 이러한 기록에는 이면도 있습니다. 번개는 질소산화물 NOx를 생성하여 국지적인 대기화학을 변화시킵니다. 뇌우 자체는 태우면서 동시에 비옥하게 만듭니다. 희귀한 하늘, 예를 들어 오로라, 후광, 불의 무지개, 밤에 빛나는 바다를 본 적이 있나요? 당신의 증거 사진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 연재가 유익하고 활기찼다고 느낀다면 채널을 지지해 주세요.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시간과 관심에 감사합니다.